안녕하세요. 가구 아이디어 구체화 기본 도면 그리기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우리 지난 시간에 기초 도면 그리기 이어서 쭉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선수학습 확인하고 우리 이번 시간 내용 들어가도록 할게요. 지난 시간에 우리 도면의 크기와 도면의 레이아웃에 대해서 배웠는데요. 우리 도면의 크기로는 A4, A3, A2, A1 이렇게 있다라고 했었고요. 우리 A4 크기 사이즈 210에 297이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크기 사이즈 하나의 크기의 사이즈만 알아두시면은 나머지는 거기서 짧은 쪽을 2번 더하게 되면은 그 다음 치수가 나온다라고 했었죠. 그래서 A3는 420에 297이다. 자, 그리고 A2는요. 자, 420에서 297이니까 297이 더 짧죠? 그러면 297을 한 번 더 더해주면은요. 그러면은 지금 594에 422 A2 사이즈가 되겠네요. 그죠? 다음에 A1은요. 우리 마찬가지로 594에 420이니까 짧은 쪽을 한 번 더 더해주면은 저 840인데 우리 원래는 요 A4 비율이 1대 루트 2라서 저 소수점이 생략되다 보니까 저 계속 더하다 보니까 나중에는 841이 돼버린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841에 다음에 594 로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여러분들 머릿속에 이 그림이 있으시면은 외우기가 훨씬 수월하실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도면의 크기를 먼저 정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도면의 레이아웃 지정을 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도면 레이아웃 지정할 때에는 여백을 준 다음에 외곽선을 그려준다 라고 했어요. 여백은 보통 10mm로 우리가 주는데 상하 그리고 우에 10mm씩 주고 왼쪽은 20mm를 준다 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도면을 묶었을 때 어디 감춰지는 곳 없이 다 잘 볼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런 도면의 모서리나 이런 오염이나 그리고 손상을 막기 위해서 이렇게 우리 여백을 준다라고 했었고요. 자, 보통은요, 우리 왼쪽 상단에는 평면도, 그 아래에는 정면도, 오른쪽엔 측면도가 들어가고요. 오른쪽 상단에 투시도나 부분도, 상세도가 들어간다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정면도가 더 중요하다는 인식 때문에 정면도가 위로 올라가고요. 그 다음에 아래에 평면도가 들어간다라고 여러분들 알아두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처음에 도면의 크기를 먼저 결정하고 그 다음에 표제란의 위치를 잡고 가로 세로 기준선을 그린다. 여기에 이제 우리 외곽선을 그린다 가 들어가야 되겠죠. 자, 그래서 이렇게 먼저 기초적인 틀이 그려지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학습 목표 다시 볼게요. 그래서 도면의 크기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도면의 표제란에 대해 설명할 수 있다. 그래서 요 내용에 대한 거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고요. 자, 이번 시간에는 선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도면 그리기 세 번째 기초 도면 그리기 볼게요. 자, 지난 시간에는요, 우리 선의 종류에는 실선과 파선, 그리고 1.3선, 2.3선 이렇게 네 가지의 종류가 있다라고 했는데요. 모양을 보시면은요, 실선은 끊어지지 않고 이어진 선이다. 그래서 연속되는 선을 말하고요. 파선은 일정한 길이가 반복되어 그어진 선이에요. 그래서 점선이 아니라 이렇게 똑같은 길이의 선이 띄엄띄엄 있는 것을 파선이라고 얘기합니다. 자, 1.3선은요, 길고 짧은 두 종류의 선이 반복적으로 그어진 선이에요. 그래서 긴 선, 짧은 선, 긴 선, 짧은 선 이렇게 이어지는 것이 1.3선. 자, 2.3선은 짧은 선이 두 번 나타납니다. 그래서 긴 선 한 번, 짧은 선 두 번, 긴 선, 짧은 선, 짧은 선, 긴 선 이렇게 반복되는 것을 우리가 2.3선이라고 할 수가 있었죠. 자, 그러면은
이번 시간에는요, 이 선의 종류에 따른 용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제도에서의 선은 그 굵기와 진하기, 그리고 선의 모양에 따라 다른 의미를 지니므로 그 표현법을 명확히 숙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보는 내용들은 여러분들이 도면을 그리는 데 있어서 꼭 기억을 해둬야 되는 내용들이기 때문에 조금 더 집중을 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실선. 실선은 우리가 연속되어진 선이다 라고 했었죠. 그래서 이 실선은요, 우리 눈에 직접 보이는 선으로서 가는 실선과 굵은 실선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실선은요, 보통 우리 제품의 어떤 외형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하는데요. 가는 실선은 치수선이나 치수보조선에 많이 사용을 하고요. 굵은 실선은요, 최종 나타내고자 하는 제품의 선을 표현한다. 제품의 외형을 표현하는 데에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의 종류에 따라서, 그리고 선의 종류에 따라 어떤 굵기에 따라서도 이 선의 용도가 다르기 때문에요. 여러분들 굵기에 따라, 그리고 선의 종류에 따라 이렇게 또 외워두셔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 파선은요, 실제로는 존재하나 눈에 직접 보이지 않는 선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하고요. 우리 숨은 선이라고 말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렇게 그냥 실제로 우리 제품을 봤을 때에는 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는 제품이 있어요. 자, 이렇게 구멍이 뚫려 있습니다. 안쪽으로. 자, 그러면은 우리 이렇게 정면에서 봤을 땐 얘가 구멍이 뚫렸구나 하고 알 수 있지만 우측면에서 봤을 때 얘는 그냥 네모나게 보이겠죠? 근데 실제로는 얘는 구멍이 이렇게 뚫려 있어요. 네모난 구멍이. 그러면은 이거를 우리가 또 겉모습만 표현하는 것이 아니라요. 도면에서는 이렇게 숨어있는 면들까지 전부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 숨어있는 부분을 이렇게 파선으로 표시를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 이렇게 파선으로 표시를 하면 아, 여기에 지금 뭔가가 있구나 하고 우리가 알아챌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물체의 안이나 뒷면에 숨겨진 선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파선도 점선의 일종이기는 하나 어쨌든 우리가 길이선으로 표시를 하고요. 자, 주로 평면의 수평 절단선 윗부분을 표현을 한다라고 설명이 되어 있네요. 자, 세 번째, 1점 쇄선은요, 이렇게 길이 짧은 길이와 긴 길이가 서로 이렇게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선이다 라고 했었죠. 자, 길었다가 짧았다가 길었다가 짧았다가 이렇게. 자, 그래서 도형의 중심을 표시하거나, 그래서 우리 중심선을 표현할 때 1.3선으로 표시하고요. 어떤 기준선을 표시하는데 사용이 되겠습니다. 네 번째, 치수 보조선은요, 치수를 기입하기 위해 제품에서 끌어내온 선을 말을 하죠. 그래서 모양은 실선과 같으나 진하지 않은 가는 실선을 이용해서 치수 보조선을 그립니다. 만약에 치수 보조선을 굵은 실선으로 표현하게 되면은요, 외형선과 혼동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치수 보조선은 가는 실선이다. 기억해 두셔야 되겠고요. 자, 치수선도 마찬가지로 가는 실선으로 표현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치수 보조선 사이를 이어주는 선이다. 기억하시고요. 자, 여섯 번째, 파단선은요, 물체의 일부분을 가상으로 떼어내서 경계를 표시하거나 제품 내부의 구조를 보여주기 위해 부분을 절단할 때 사용을 하겠습니다. 일반적으로 지면은 한정되어 있는데, 그러니까 종이 자체에 이렇게 한계가 있죠. 동일한 부분이 길어지게 되면은 점점 얘가 짧아질 수밖에 없겠죠. 그러니까 도면이 작아질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은 만약에 이런 새 파이프 같은 길이론 물체가 있다. 그러면은 어차피 얘는 계속 연속적으로 길게 똑같은 여기 안쪽에 또 이렇게 구멍이 파져 있는 새 파이프예요.
그러면은 얘는 어차피 계속 일정하게 쭉 갈 거 아니에요. 근데 굳이 얘가 길이가 긴 뭐 1000mm니까 1000mm를 여기 안에다가 다 그리려고 하면은 도면이 작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거를 좀 더 효율적이고 그리고 좀 더 크게 보여줄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중간에 얘를 어떻게 보면 생략하는 거죠. 그쵸? 그래서 생략을 위한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자, 이런 가운데는 파단선으로 처리해서 줄인 후 뒷부분을 마무리할 때 사용하는 것이 파단선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략을 위해서 사용하는 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마지막 해칭선이 있는데요. 해칭선은 우리가 어떻게 보면 무늬선이라고도 볼 수가 있겠는데요. 가는 실선으로 사선 형태로 규칙적으로 그어진 모습으로 물체의 절단면을 표현할 때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도면에서는요, 어떤 외형을 보여주기도 하지만 우리 과일을 세로로 자르게 되면은 과일의 단면이 보이죠? 그것처럼 우리도 이 제품을요, 가상으로 이렇게 수직으로 뭐 아니면 수평으로 잘라서 그 단면을 보여주기도 합니다. 그쵸? 그래서 이 단면을 표현을 할 때에 이 얘들도 제품도 다 두께가 있죠? 그 두께의 면에다가 이렇게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패턴을 넣어주는데 그거를 우리가 해칭선이라고 말합니다. 자, 그래서 우리 표를 보면서요,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의 종류와 용도, KSB 0001. 그래서 우리 한국 산업표준에서 제도 통칙으로 정해져 있는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꼭 요거를 따라서 여러분들 도면을 그려주셔야 되겠죠. 자, 첫 번째, 외형선. 이 외형선은 우리 무조건 그리는 선이기 때문에 기억을 해두셔야 되겠습니다. 외형선은 굵은 실선으로 그린다. 굵은 실선이라고 하면은 보통 우리 0.7mm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다만 우리 종이가 작은데 이런 0.7mm 두께로 그리게 되면은요, 너무 굵게 보여요. 그래서 이 도면의 또 크기에 따라서요, 이 굵으냐, 아니면 중간이냐, 가느냐, 이거를 여러분들이 조절을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굵은 실선과 중간 선 그리고 가는 실선 이렇게 구분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조절하셔야 되겠습니다. 자, 대상물의 보이는 부분의 모양을 표시하는 데 쓰인다. 그래서 우리가 눈으로 직접 봤을 때에 보이는 면들을 표시할 때에 굵은 실선, 외형선을 굵은 실선으로 표시한다. 기억해 두시고요. 자, 그 다음에 가는 실선은요, 우리가 사용하는 용도가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치수선과 치수보조선의 표시를 한다. 앞서 얘기를 했었고요. 지시선도 어떻게 보면 우리 치수 표시하는 데 사용하는 선이죠. 그래서 뭐 어떤 재료를 표시할 때에도 사용을 하겠고요. 아니면 부연 설명을 할 때에도 지시선 표시를 하는데요. 자, 이렇게 물체가 있으면 사선으로 뽑아서 평행선 그어준 다음에 그 위에다가 뭐 두께에 대한 내용을 쓸 수도 있겠고요. 그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사선으로 뽑아서 내는 선을 지시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술 기호 등을 표시하기 위해 끌어내는데 쓰이는 선, 이것도 가는 실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자, 회전 단면선은요, 도형 내에 그 부분에 끄는 곳을 90도 회전하여 표시하는 데 쓰인다. 그래서 조금 어렵기는 한데요. 자, 얘가 이 단면이 그냥 우리가 뚝 잘라서 이 단면을 보여주게 됐을 때 효과적으로 보이지 않는 부분들도 있어요. 그런 경우에는 우리가 얘를 90도로 돌려서 보여주게 되는데 이거를 이때 우리가 단면을 어디를 잘랐는지를 또 표시를 해줘야 됩니다. 그쵸? 그거를 우리가 회전 단면선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가 뭐 많이 쓰이지는 않기 때문에 이 정도로 알아두고 넘어가도록 하고요. 자, 중심선도 나와 있는데 중심선은 우리가 1.3선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는데 왜 가는 실선에도 나와 있나요? 자, 우리가 도면이
도면의 크기가 작아지게 되면은요, 1.3선을 표현하는 데에도 어느 정도 또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생략해서 간단하게 보시면은 도형의 중심선을 간략하게 표시하는 데 쓰인다라고 하죠. 그래서 도면의 크기가 작은 경우에 사용을 하시는데요. 기본적으로는 중심선은 1.3선이다. 이렇게 알아두셔야 되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수준면선은요, 수면이나 유면 등의 위치를 표시하는 데 쓰입니다. 그래서 우리 물체가 이런 수면, 저 바닷물이나 이런데 물 안에 이렇게 있어야 되는 경우에는 이렇게 수면의 높이에 대한 표시를 해주게 되는데요. 그럴 때에도 이 수준 면선도 가는 실선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래서 이 종류에 따른 명칭 꼭 기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종류가 꽤 많이 있습니다. 다음 숨은 선, 가는 파선 또는 굵은 파선인데요. 그러니까 파선은 무조건 숨은 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대상물의 보이지 않는 부분의 모양을 표시하는 데에 쓰이는 것이 숨은 선이고요. 그 다음 중심선, 기준선, 피치선은 가는 1.3선입니다. 그래서 중심선은요, 도형의 중심을 표시하는 데 쓰이고요. 중심이 이동한 중심 궤적을 표시하는 데 쓰인다. 그래서 우리가 문 같은 경우에는 얘가 이렇게 계속 움직이는 물체잖아요. 이런 애들의 이동하는 어떤 경로를 표시할 때에도 사용을 하고요. 기준선은요, 특히 위치 결정의 근거가 된다는 것을 명시할 때 쓰인다. 피치선, 되풀이하는 도형의 피치를 취하는 기준을 표시하는데 쓰인다. 그래서 요 설명에 대해서만 그냥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는 요 중심선에 대한 거. 그래서 중심선은 1.3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특수 지정선 해서 굵은 1.3선으로 표시를 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수한 가공을 하는 부분에다가 표시를 할 때에 굵은 1.3선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특별한 요구사항을 적용할 수 있는 범위를 표시하는 데 사용을 해요. 그래서 이 도면이 만약에 이렇게 있으면은요, 나는 이 부분을 어떻게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하고 범위를 표시할 때에요, 이렇게 1.3선으로 네모나게 범위 표시를 해주실 수가 있는데 이거를 굵은 1.3선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그 다음 가상선 해서 가는 2.3선으로 표시를 하는데요. 2.3선은 그래서 가상선을 표현하는 데 사용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2.3선은 자주 쓰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 2.3선은 어떤 제품들의 가상선이다. 이렇게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가상선 설명을 보면은요, 인접 부분을 참고로 표시하는 데 사용한다. 공구나 지그 등의, 그러니까 보조 도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위치를 참고로 나타내는 데 사용을 한다. 가동 부분을 이동 중에 특정한 위치 또는 이동한 개의 위치로 표시하는 데 사용한다. 가공 전 또는 가공 후의 모양을 표시하는 데 사용을 한다. 그래서 요런 4번의 경우에 또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어떤 제품에 이 제품이 계속 움직인다든지 아니면 모양이 계속 변한다라든지 할 때에 전과 후의 모습 혹은 이랬을 때의 모습, 저랬을 때의 모습 이런 것들을 또 가상의 선으로 표시를 해주는 거고요. 5번 되풀이하는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을 하고요. 도시된 단면의 앞쪽에 있는 부분을 표시하는 데 사용을 한다. 그래서 우리 2.3선은 가상선이다 이렇게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예외로 무게중심선도 표시를 하는데요. 단면에 무게중심을 연결한 선을 표시하는 데 사용을 한다. 그래서 어떤 물체의 무게중심을 표시할 때에 사용을 또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특수한
선들이 있는데요. 자, 파단선 우리 앞에서 잠깐 봤었죠? 그래서 불규칙한 파형에 가는 실선 또는 지그재그선 해서 이렇게 둥글게 웨이브 형태로 표시를 하거나 이렇게 일자로 그렸다가 지그재그 한 다음에 이렇게 그러니까 번개 모양으로 그린 다음에 또 평행선 그려주실 수도 있겠고요. 자, 혹은 가다가 이렇게 웨이브 그려서 또 평행선 그어지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대상물의 일부를 파단한 경계 또는 일부를 떼어낸 경계를 표시하는데 사용을 하는데요. 자, 이렇게 원통형 같은 경우에는요. 이런 식으로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이것이 자 만약에 이렇게 경계가 지어져 있다 그러면은 얘는 원통형을 지금 파단 잠깐 생략한 거구나 하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실 수가 있겠고요. 다음 절단선 가는 일점 세선으로 끝부분 및 방향이 변하는 부분을 굵게 한 것이다. 그래서 자 지금 그림 우리 교재 그림에서는 그냥 실선처럼 보이는데요. 자 얘를 조금 더 디테일하게 그린다라고 한다면은 이렇게 가는 자 이렇게 가늘게 가다가 꺾이는 부분 있죠. 이렇게 꺾이는 부분을 진하게 표시를 하고요. 그 다음에 쭉 자 가늘게 가면 되는데요. 자 다시 쭉 가는 실선으로 가다가 꺾이는 부분을 굵게 1.3선으로 표시를 하고 그 다음에 다시 가는 선으로 쭉 이렇게 표시를 하시면 되는 건데요. 이 절단선이라는 거는요. 단면도를 그리는 경우에 그 절단 위치를 대응하는 그림에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보통은 뭐 평면도라든지 정면도 이런 곳에 보시면 이렇게 절단선이 있어요. 그리고 이 절단한 면을 또 보여주는 단면도가 따로 그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단면도요. 우리가 이렇게 원형이 있어요. 그러면은 자 이렇게 이 위치로 잘랐을 때와 이 위치로 잘랐을 때의 단면의 모양은 그쵸 달라지겠죠. 그리고 크기도 달라지겠고요. 그래서 만약에 가운데를 기준으로 잘랐다 그러면은 단면도의 크기도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만약에 이 부분을 잘랐다 그럼 단면도의 크기는 이만큼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 단면을 어디 위치로 정해서 잘랐는지에 대한 내용들 또 표시를 해줘야 되는데요. 그거를 요 절단선으로 표시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이 절단은요. 그냥 일자로 절단을 할 수도 있고요. 혹은 나는 이 부분까지는 여기를 보여주고 그 다음에는 요 부분은 보여주겠다. 그러면 이런 식으로 꺾어질 수도 있는데요. 이 꺾어지는 부분을 굵은 1.3선으로 표시를 해준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다음은 해칭선입니다. 그래서 우리 무늬선이라고도 할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절단면을 표시하는 데 사용한다라고 했어요. 그래서 가는 실선으로 규칙적으로 줄을 늘어 놓은 것이다. 그래서 이 절단한 면은요, 굉장히 굵은 선으로 우리가 표시를 하는데요. 그 절단면은 아주 가는 실선으로 이렇게 사선으로 표시를 해줍니다. 도형에 한정된 특정 부분을 다른 부분과 구별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어떤 다른 특수한 부분들 예를 들면 단면도의 절단된 부분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는 뭐 다른 도형들과 구별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해칭을 해주기도 합니다. 자, 마지막 특수한 용도의 선이다. 그래서 가는 실선, 외형선 및 숨은선의 연장을 표시하는 데 사용하기도 하고 평면이라는 것을 나타내는 데 사용, 위치를 명시하는 데 사용된다. 그래서 기타적인 부수한 내용들을 또 표현을 할 때에 가는 실선을 사용하고요. 아주 굵은 실선, 자 얇은 부분에 단면도시를 명시하는 데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 앞에서 요 단면을 자르잖아요. 그러면 이 단면도는요, 그냥 외형선으로 표시하는데 그 외형선보다 조금 더 굵게 이 단면된 잘라진 부분을 표시를 합니다.
그래서 아주 굵은 실선은 단면에서의 외형을 표시하는 데 사용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요 표, 교재에 있는 요 표를 자주 보시면서 요 명칭과 종류, 용도에 대해서 잘 기억을 해 두셔야 되겠습니다. 자, 5번째, 우리 선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알아봤다면은, 그 다음엔 제도펜으로 이제 도면을 직접 그리셔야 되겠죠? 그래서 제도지에 연필로 그려진 기초 도면이 완성되면 그 위에 트레이싱지를 움직이지 않게 종이 테이프를 사용해서 고정시키고요. 제도펜의 굵기를 선정하여 각종 자를 대고 잉크가 번지지 않게 주의하며 정밀하게 베깁니다. 6번째, 우리 도면을 그릴 때 유의할 점 중요합니다. 동일한 치수와 상세도를 반복하지 않는다. 이건 그냥 종이의 수만 늘리게 되는 행동이죠. 그리고 괜히 자리만 더 없어지는 행동이기 때문에 치수는 다른 도면에서 그 똑같은 치수를 기입을 했다면 다른 도면에 또 기입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 2번째, 표준 기호를 사용한다. 그래서 우리 표준 꼭 지켜줘야 되겠죠. 그래서 나만의 기호, 색다른 기호를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지정된 표준 기호를 꼭 사용하셔야 되겠고요. 3번째, 조립 상세도는 간단하게 그리는 것이 좋습니다. 그래서 복잡하면 복잡할수록 알아보기가 어렵기 때문에 간단하게 그려야 되겠고요. 4번째, 재료 표시는 최소한으로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 재료는요, 또 재료만 표시하는 도면을 아예 따로 그릴 수도 있기 때문에 다른 것들과 혼동되지 않도록 간단하게만 표시를 해주시고요. 기성 부품은 단순하게 표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 제품이 더 눈에 잘 들어와야 되기 때문에 이런 기타적인 부수적인 부품들은요, 부품도로 또 따로 또 우리가 그려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기성 부품은 단순하게 표시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자, 이렇게 우리 기초 도면 그리기에 대한 순서와 그리고 내용들 살펴봤는데요. 자, 한번 정리하고 오늘 시간 마무리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기초 도면 작성의 첫 번째, 도면의 크기를 정하고요. 2번째, 표제란의 위치를 찾고 가로, 세로, 기준선을 그리겠습니다. 3번째, 평면도와 정면도, 인면도 위치 분할을 위한 기준선을 긋고요. 그래서 여기 이렇게 4등분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다. 이 4등분은요, 뭐 똑같은 크기로 등분을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 제품이 만약에 가로로 길다라고 하면은 이렇게 평면도와 정면도의 자리를 조금 더 넓게 잡아주실 수 있겠죠. 자, 척도를 정한 뒤에, 그러니까 얼만큼 줄일지를 먼저 정하신 다음에 규격에 따라 가구의 외곽선을 그려봅니다. 우리 가구의 외곽선은 굵은 실선으로 표현을 한다라고 했었죠. 5번째, 선의 용도를 정확히 파악하고 가구의 부분을 구체적으로 그려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정면도에는 다리가 이렇게 보이잖아요. 근데 평면도에서는 다 가려져서 보이지 않아요. 대신에 이 보이지 않는 부분을 또 숨은 선, 파선을 이용해서 위에서 본 다리의 모습을 또 그려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 가구의 부분이 완성되면 보이는 실선은 진하게 긋고요. 마찬가지로 처음부터 굵은 실선을 그려주면은 실수했을 때 수정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처음에는 얇게 먼저 틀을 그려주신 다음에 그 다음에 확장되었을 때 굵게 그려주셔야 된다라는 거죠. 7번째, 가구에서 치수 보존을 빼내서 치수 기입해 주셔야 되겠고요. 기타적인 내용들 문자로 기입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재료 및 기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문자로 기입한 후에 마지막에 표제란을 작성해 주시면 여러분들 도면 완성이 될 수 있겠네요. 추가적으로 이제 한 종이에 이렇게 도면이 여러 가지가 들어가게 되면은요, 요 도면의 아래쪽에다가 도면명 또 같이 써 주셔야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면 우리 도면 완성할 수가 있겠다라는 거죠. 자, 평가 문제 볼게요. 그래서 선의 용도와 종류 한번 연결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숨은 선은요, 파선으로 한다라고 했었죠. 자, 그 다음 중심선은
1.3선인데 가는 1.3선으로 표현을 하고요. 외형선은 우리 굵은 실선으로 표현한다라고 했었죠. 그러면 숨은선은 그대로 연결하고요. 다음 중심선은 1.3선, 외형선은 굵은 실선. 자, 요렇게 되겠네요. 그래서 자, 이거를 한번 지운 다음에 자, 볼게요. 자, 숨은선은 파선, 중심선은 1.3선, 자, 외형선은 굵은 실선. 이렇게 될 수 있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우리 투시도와 그리고 투상도에 대해서 배워볼 건데요. 자, 요렇게 이 투시도와 투상도에 대한 개념만 여러분들이 이제 파악하시면은요, 우리 도면에 대한 내용들 여러분들 다 알게 되겠습니다. 이번 시간 과제는요, 선의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조사해 보시면서 더 여러분들 머릿속에 종류와 용도에 대해서 잘 더 머릿속에 넣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번 시간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